3일차인데 이제 100페이지 나왔어요. 이틀 만에 이제 한 50페이지씩 나오고 이제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려고요. 자, 3일차 통찰 REBT가 이제 합리적 정서적 필요에 대한 통찰 1부터 제 기억으로 6인가까지 갈 거예요. 통찰 6번까지 갈 건데 이제 보면 이제 챕터 6에서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몇 페이지 선생님? 101, 지금 이제 103페이지 갈 거예요. 네.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찰은 인식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통찰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깨달음인데 자,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6단계 정도 되죠. 5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언가를 알아차리 인식의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뭐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이다 되는데 인식이라는 단계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알아차리는 과정, 인식하는 과정에서 감각이 있죠. 네. 감각이 있다는 건 외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극이 있는데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지적으로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이렇게 왔을 때 밖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단계를 감각 단계라고 얘기해요. 자, 감각 단계고 이 감각 단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알아차리게 딱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각 단계에서 지각 단계로 가거든요. 지각 단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각하게 돼. 네. 자각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통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찰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란 말이 전체를 내가 관찰을 하고 뭔가 알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찰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인지치료에서는.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감각이든 지각이든 자각이든 통찰까지 오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가 되냐면 통찰이 된다는 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되면 통찰이냐면 인과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why,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어느 정도 깨달아가는 것까지가 통찰이에요. 그래서 통찰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계를 밟지 않고 A라는 걸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이제 통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험에서 심리학 개론해 보면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가 꼭대기는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바나나를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뛰어도 못 먹는 거예요. 일단 봤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를 봤단 말이야. 저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고 또 자각도 일어나서 나 저거 먹고 싶어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 일어났는데 계속 팔딱팔딱 뛰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됐죠? 거기까지는 자각하게 된 건 뭐예요? 내가 저거를 내 힘으로 먹기는 힘들다까지는 이제 자각된 거죠. 감각, 지각, 자각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통찰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가 있고 통으로 된 그 어떤 상자 같은 게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한 점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 원숭이가 어떤 짓을 하냐면 크다니 이게 이 네모 상자를 딱 들고 와요. 그리고 딱 놔요. 그 밑에 놓고 그다음에 짝대기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걸 탁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뚝 떨어진 그 바닥에 떨어지게 때려요. 계속 때려가지고 그 바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걸 자기 딱 먹는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저거는 지금까지 이 심리학 이론에서 모르던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물이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거를. 도구로 쓰는 그래서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만 알았단 말이야. 무슨 자극하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얘가 지금 스스로 원숭이가 알아서 도구를 사용해서 저거를 먹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저 현상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자. 이거랑 사용하면 저거를 따먹을 수 있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됐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원인에서 어떤 내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까지 되는 게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관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찰이란 말을 계속 쓰게 돼요. RBD 통찰 1, 2, 3, 4, 5, 6까지도 갈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RBT, 그러니까 그 합리적 정서적 치료는 10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론 그 중간 부분에 통찰 1 위에 합리적 정서적 치료는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심리적 체계이다,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정은 나쁜 거야. 쓸데없는 거야. 감정이란 자체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누르고 없애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성만 있으면 돼.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억압하고 네. 나왔을까요? 어떤 맥락이냐면 감정이라는 우티가 감정은 파야 이렇게 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걸 봤을 때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게 부모가 화내는 걸 보게 돼요. 저게 감정적이다라고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울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죠?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우는 거는 나쁜 거야 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것도 뭐예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응. 감정을 억압하는 게 감정을 느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이 왔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걸 학습됐다는 배우는 말씀을 네.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움을 느끼는 건 좋지만 그 즐거움보다 안 좋은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안 좋은 감정을 안 느끼려고 회피하고 억압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면 좋은 감정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느끼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감당? 네. 감당? 견디는 힘인가요? 견디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인가? 불안을 가지고 힘이요. 있을 수 있다. 버티는 버틴다. 네, 깨지지 않는 버티는 힘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자아 강도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호하는 힘. 자아 강도. 자아 강도. 그래서 영어로는 ES라고 하는데 에고 스트렝스라고 해서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RBT라고 해서 합리적 인지, 그러니까 정서 행동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감정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 감정, 뭐 정적, 긍정적 감정 이렇게 봤는데 이거랑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펙트럼이 다른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감정은 나한테 부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다. 나한테 유익한 거를 이로운 감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로운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나한테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주면 이건 해로운 감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되게 그 기준이 되게 객관적인데요, 이러면? 뭐가요? 뭐, 이로운 감정, 해로운 감정이요. 네, 그쵸. 그럼 이로운 감정, 해로운 감정. 그 본인이 그거를 내가 이롭다, 해롭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네, 간에 응.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해롭다, 이롭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뭘 할 어려울 수 것 같아요. 있냐면요. 어. 이로운 감정을 느낄 때는 내가 편안해져요. 아, 부적 감정을 느꼈잖아요. 슬픔을 느꼈는데 이 슬픔이 나한테 이롭다는 걸 깨닫게 되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무조건 나쁜 감정이라 하니까 안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해롭다는 거는 편안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원래 그게 슬픔이 좀 고통스러운데? 슬프다는 건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요. 음, 슬픔인데 내가 지금 슬퍼야 하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로운 감정이란 말이에요. 느껴야죠. 네. 이건 이런 감정인데 슬픔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슬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울이에요. 음. 우울에 빠지면 슬프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슬픈 감정이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니면 나의 상태를 돕는 감정이 있고, 나를 돕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불안이라는 것도, 불안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불안이 이로운 감정 상태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 될 때는 불안은 정말 도움이 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평온한데 내가 불안을 느끼면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무조건 해로와 이롭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나를 지금 돕는 상태의 감정이면 이롭다. 나를 지금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감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감정이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면 그 매트릭스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네모칸이죠. 긍정인데 해로운 감정이 있고 긍정인데 이로운 감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매트릭스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정인데 해로운 감정도 있고 긍정인데 해로운 감정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 그리고 이제 104페이지 이제 통찰 밑에 보시면 이게 뭡니다. 우리는 목표와 소망이 좌절됐을 때 이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을 모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정서 반응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이 배우는 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인지치료자들인데 조셉 울프, 그쵸? 그 다음 라저러스, 백, 그다음에 이제 마이켄 바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그런 방식 요렇게 했었는데 볼게요.
슬픔, 짜증, 걱정 같은 강력한 감정을 이로운 것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볼게요. 극심한 슬픔과 짜증 같은 강력한 감정을 강조하고 이를 우울, 분노 같은 범죄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다 나쁜 거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REBT라고 하는 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에서는 그 감정 중에는 이로운 감정도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구는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라자루스나 이런 사람들도, 울프나 이런 사람들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은 우울, 분노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나쁜 거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구분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 감정들이 바람직하진 일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슬픔이나 짜증 같은 거가 안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우울이나 분노나 불안은 뭐예요? 새로운 감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 있었잖아요. 이민주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감정이 헷갈린다 해가지고 제가 정서랑 나눠 드렸잖아요. 그쵸? 네네. 그렇게 봤을 때 필이랑 우울이나 분노나 불안은 그냥 감정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라고 정서로 보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정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지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분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 구분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계속 느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105페이지 이제 밑에서 한 5개 줄 보면 실직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심각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집착이 심해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일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직장 유지하는 대신에 위궤양 같은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연인에게 실현당해서 실망스럽고 섭섭하다면 왜 차였는지 알아내려 하거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신을 더 잘 어울리는 상대를 만나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망하거나 사랑을 되찾으려고 다시 노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고 한 거. 그쵸? 근데 우리가 막 이런 생각,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셀프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선택의 주체가 되는 셀프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가 다른 말로는 뭐 정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이라는 말도 쓰고 일반 사람들은 자아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자기를 좀 구분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컨트롤러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셀프가 있고요. 감정과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봐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도구라고 봐야 돼요.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러면 뭐가 되냐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셀프라는 게 따로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하고 셀프는 자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셀프가 나예요. 내 마음에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하냐면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느낄까? 저렇게 느낄까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하는 거예요. 느껴지고 하게 되고. 자, 좀 이게 되게 수동적이네요. 중요한 거예요. 예?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하게 얘기해요.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행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되다가 아니라 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셀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인과를 잘 모르니까요. 네. 그 중간의 내용을 모르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네,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기력증.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상담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는데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선택 다 하고 이 생각과 이 생각에서 당신한테 유익한 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했더니 이런 말이 딱 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습관이 되어서 잘 안 될 것 어렵게 같은데요.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잘 그쵸. 안, 양치질을 왼손으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바꾸고 오른쪽으로 하려면 네, 선생님 저번에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과 그거를 바꿔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걸 행위를 하고 계속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개념이 가지면서 저는 되게 건강해졌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진짜 위로가 됐어요. 뭐가요? 선택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음. 선택하고 그 중간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과정이 또 필요하죠. 기다릴 수 좀 있게 되고 네, 좀 여유가 생기고 바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천천히. 좀 다독일 수 있다고 해야 맞죠? 되나? 맞아요. 너 아는데 왜 못해? 뭐 이런 알았잖아. 뭐 통찰했잖아. 그런데 왜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있죠. 저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알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될 때까지 반박해라라고 얘기해요. 될 때까지 싸워라. 될 때까지. 계속 그렇죠, 반박해라. 뭐. 싸워라. 될 때까지. 왼쪽으로 하기 익숙하기까지는 행동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쵸.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좋은 감정, 그러니까 이로운 감정, 그러니까 해로운 감정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1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미하거나 있죠. 세 번째 챕터에 경미하거나 적당한 수준의 불안이나 분노는 어떨까? 이런 감정은 삶의 걸림돌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롭지 않을까? 꼭 그렇진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네.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걱정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네. 좀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응.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국제적인 그쵸. 걱정을 생각하게 되고, 응. 네. 요즘 명료해진 것 같은 느낌? 예전엔 그쵸. 불안 그러면은, 아, 도대체 뭐서부터 이렇게 잡아야 될지 되게 모호했었는데, 네. 그 불안이라는 단어의 쓰임이 걱정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맞아요. 했었던 게 살면서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걱정이란 우리는 사실 걱정하는데 자꾸 불안하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거라니까. 107페이지 가시면 아까 얘기한 스님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동력 107페이지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걱정, 주의, 관심, 경계심 등의 감정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그걸 걱정하는구나, 이거니까. 아, 내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경계심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이런 감정은 우리를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고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당하거나 불쾌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에게 이로운 불쾌감, 기분 나쁜 게 왜 이로울까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근데 불쾌감이 느껴지는데 왜 이게 이로울까라는. 불가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죠. 맞아요. 해야 된다고. 변화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쵸.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더 이상 더 불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아, 네. 경계를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짤도 아니야. 이렇게 스레드라고 하는 이렇게 SNS 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이 아니고, 백화점이가 어떤 회사에 있는데 발렛을 하는데, 이 발렛 하는 인간이 뭘 하냐면요. 훔치는 거예요. 네? 뭘요? 발렛을 하러 가는 중에 그 차에 있는 물건을 다 훔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CCTV가 다 찍히지 CCTV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TV가 밖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안에도 있는 있잖아.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발렛을 해놓으니까 다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이 타자마자 막 뛰는 게 이게 다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차 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훔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간 거죠. 연락이 갔는데 연락이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차주한테 이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뭐 어떤 의미에 뭐 그거 뭐 물건 없어지셨나요? 이런 막 모른 척하면서 막 이렇게 통화하는 게 다 있었거든요. 통화를 하는데 이 남자가 난 모르겠고 당신 다 찍혔고 이거 경찰서에 다 맡겼고 고소했고 다 했다고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게 맞는 거지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녹음한 그 내용을 올려놓은 그 댓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게 당신한테 더 이익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멍청하다. 그냥 합의 보고 말지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왜 해? 이렇게 막 한 게 막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 처리 방식인데,
이제 일방 통행을 할까, 쌍방 통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이 관점인데, 음.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하고 나는 개입 안 하고 하는 게 엄청 편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구나. 네. 이로울 거라고. 이로울 시작점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범법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말싸움의 다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사람 범법자라는 시작에서 하는 건데 음. 그거를 편리성으로 해서 네가 참았어야 하는 뭐 그냥 좋게 넘어가지 뭐 이거를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네. 억울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글이 막 적혀 있길래 나도 한 글을 남겨봐야죠. 제가 글을 남겼거든.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남겼냐면 그 사람한테 그냥 합의 보고 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냥 합의 보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는 당신의 한 말이 맞다. 왜냐면 신고자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합의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에는 합의 봐주고 끝내면 이 사람은 또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신고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게 더 우선이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도 있네요. 다시 그렇죠.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감옥 갔다 돌아와도 또 그럴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을 거다. 나는 그래서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해주고, 당신의 관점에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를 다 적었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댓글 또 단 거예요. 그런 것 같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하고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랬으면 이제 싸웠겠죠. 내가 그 사람을 너의 생각도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다툼이 적진 않아. 이렇게 맞아요. 일어나지 않았었지. 보통 내 생각을 하면은 상대 생각이 틀렸다, 아니,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는 지적을 하고 내 생각이 맞다로 이렇게 네. 합리화하기가 쉬워가지고, 그쵸. 너도 맞고, 그런데 네. 나는 다른 관점이 있어. 이렇게 펼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제 아내랑 안 싸운다니까요. 항상 당신이 틀리지 않았어. 당신 관점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느낌이 좋네요. 좀 뭐가요? 싸우더라도 좀 우선 기본적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수용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공격할 필요 없고 방어할 필요 없고 그런데 그러면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맞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굳이 그럴 때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얘기해. 하고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지 않은 훈련이십니다, 선생님. 니 그렇게 봤잖아. 이렇게 안 하고 난 그렇게 보이거든. 안 하고 일단은 맞아. 그럴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그렇지. 자, 10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로운 감정과 해로운 감정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늘 그렇지는 않다. 감정은 복합적이고 이로운 요소, 해로운 요소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하고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REBT 이 합리적 정서의 행동치료에서는 밑에 보시면 밑에 챕터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있죠. 어떤 위험에 대해
이론의 수준의 이론 수준의 걱정을 하면 이거는 분별력이 있게 하고 그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쵸? 바라거나 선호한다.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움을 떨 때는 여전히 그 위험을 피하기를 바라면서도 피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요, 스님?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요. 여기 되게 중요하고 책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단어가 뭐냐 보시면 뒤에도 나오는데요. 바라거나 선호한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 못 찾았어요, 저. 어디냐면요. 108페이지 세 번째 네. 줄. 위에서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합리적 정성 치료에는 그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혼란을 덜 겪게 하는 게 뭐냐면 RBT에는 그 답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내가 위험에 대해서 이론 수준으로 걱정한다는 건 뭐냐면 피하기를 바라거나 선호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선호하는 수준인데 뒤에 보시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움을 떨 때 우리는 뭐 하냐면 피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위적 생각이 되는구나. 그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안 오기를 바란다 하고 이거랑 나는 반드시 그걸 피해야 돼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요. want와 must의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기려고. 이론 감정은 want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want와 관련된 진짜 책을 읽으면서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남의 얘기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네.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에 고착되면 삶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번 돈을 절대 고수하고 싶은 네.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네. 이게 엄청 강하다는 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약간 선호나 그러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집착이 되는구나. 그렇죠.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네. 뺏기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내 그치. 재산 내가 번 거. 음. 그러니까 뭐 삶의 전체가 그걸로 자꾸 구성되고 있고 바라보게 되고 그런 시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게 그 수준의 차가 있는 거구나 분명히. 맞아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와 네. 뭐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한 것과에는 네. 뭐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쵸, 느낌? 맞아요. 그 반드시라고 하거나 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결국 실패라는 게 나오거든요. 안 됐다 하면 실패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로 이제 must냐 want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 네.